예, 저희 다음 문제 볼게요. 예, 뭐 문제 읽어볼게요. 보시면 뭐 이제 Q에다가 이제 알파를 첨가한 채는 이름을 K라고 불렀고, 이제 K 밑에 이제 F라는 부분체가 있다. 그리고 그 알파를 이제 F에 있는 최소계약 당식을 구하면 저런 R차식이다. 그리고 여기 뭐 개수들의 이름을 AI라고 적었다. 여기 개수에 나와 있는 AI들 Q에다가 다 넣은 거를 F랑 같은 체인 거를 보여라. 뭐 이게 문제 하나고, 뭐 그 뒤에는 뭐 기약 당식 구하는 문제인데, 어쨌든 여기 앞부분 문제를 좀 보시면 돼요. 근데 예, 우선 뭐 중간에 들어가야 되는 개념들을 좀 볼게요. 보시면 A나 그러니까 A라는 체에다가 이제 알파를 첨가한 채 사이에 어떤 B라는 체가 있고, 그럼 B에다가 알파를 첨가하든 뭐 A에다 알파를 첨가하든 뭐 같다. 그냥 뭐 당연. 만약에 왼쪽이 더 작다라는 얘기를 하려면 이미 A하고 B가 더 A가 작으니까 당연히 알파를 넣어도 당연히 A알파하고 B알파도 A알파가 당연히 작아요. 그래서 뭐 AB가 이미 A가 더 작기 때문에 뭐 당연하고, 또 B하고 A알파가 이미 B하고 또 A알파가 또 포함관계가 있으니까 뭐 당연히 알파를 넣어도 같은 포함관계가 나올 거여서 뭐 그대로 등호가 된다. 그래서 뭐 A라는 체하고 A알파라는 체 사이에 어떤 B라는 체가 있다면 뭐 알파를 넣은 결과물들은 제일 위에 있는 체하고 똑같은 체다. 문제 상황으로 이제 가보면 아까 이제 K라는 이름의 체하고 이제 Q라는 체가 있고, 뭐 그 밑에 어떤 F라는 체가 있는데, 뭐 문제 풀다가 제가 다른 체 이름을 잠깐, 그러니까 문제에서 보이라는 체 이름을 잠깐 이라고 쓸 건데, 어쨌든 여기다 알파를 넣어도 얘랑 같고 여기다 알파를 넣어도 얘랑 같다. 어쨌든 알파를 넣으면 다 같다. 다 위에 있는 체랑 같다. 그래서 결국은 뭐 이거로 보자면 이제 F계수 최소계약 당식의 차수를 구하면서 차원을 구할 수 있고, 만약에 이걸로 본다면 이계수 최소계약 당식의 차수를 구하면서 봐도 된다. 어쨌든 다 같아서 뭐 어쨌든 어디 계수 최소계약 당식 구해도 된다. 그리고 또 물론 이제 두 체가 저렇게 이제 포함 관계가 있다면 뭐 여기 작은 체에서 구하는 거랑 이제 큰 체에서 구하는 거랑 당연히 큰 체에서 구한 게 일반적으로 차수가 당연히 작다. 큰 체에서 구한 게 당연히 차수가 낮은 게 뭐 자연스럽다. 그리고 뭐 밑에 예를 보자면 얘는 2차식이 나올 거고 얘는 이제 1차식이 나올 거고, 분명히 큰 체에서 구한 게 당연히 작다. 뭐 같을 수도 있을 테고, 어쨌든 일반적으로 당연히 큰 체에서 구하면 당연히 작다. 그래서 지금 주어진 조건하고 이제 보여야 되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적어놓고 가려고 하는데, 아까 주어져 있던 상황들을 잠깐 보시면 이제 Q라는 체에다가 이제 알파를 첨가한 체 이름을 잠깐 K다라는 이름으로 줬고, K의 밑에 부분체라는 체로 F가 있다. 여기까지 문제에서 이제 준 거고, 문제에서 얘랑 F가 같다라는 걸 보이라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얘가 F랑 같은 체다를 보이는 게 문제고, 얘가 이름이 기니까 잠깐 제가 2라고 줄여서 쓴 것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얘를 이름을 줄여서 제가 2라고 쓴 거고, E랑 F가 같은 거를 보여라가 문제예요. 같은 체인 걸 보여라가 문제고, 어쨌든 얘하고 저 F하고의 이제 관계는 바로 나오는데, 어쨌든 F의 개수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아까 F계수 최소계약 당식의 개수로 AI를 썼기 때문에 AI들이 다 F의 원소고, 얘는 그 AI들을 다 갖고 있는 제일 작은 체고, 얘는 AI가 있는 체고 저희는 제일 작은 체고 하니까 당연히 E하고 F의 포함관계는 E가 작다. 어쨌든 F하고 E의 일반적인 포함관계는 E가 작은 데 있다. 일단 일반적으로 포함관계가 이렇다. 그리고 아까 잠깐 적었듯이 이제 여기다 알파를 넣든 여기다 알파를 넣든 다 위에 있는 체하고 똑같다. 지금 여기 두 번 써 있는데 어쨌든 알파를 넣은 체가 결국은 다 같은 체다. 문제는 이게 같은 체인 거를 보여라,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F하고 E가 같은 체인 거를 보여라. 그래서 이제 주어져 있는 조건은 저 최소계약 당식, 알파에 대한 F계수 최소계약 당식이 R차식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문제에서 준 조건이고, 결국은 F알파하고 F에 대한 차원이 R이라고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F알파하고 F까지의 이 차원은 문제에서 R이라고 줬다. 이건 조건에 준 거고, 저희가 보여야 되는 거는 여기가 1차원이다. 여기가 집합이 같다는 건 여기가 1차원인 걸 보여라. 그래서 주어진 건 여기 차원이고 보여야 되는 거는 여기가 1차원인 걸 보여라. 그래서 보일 건 여기가 1차원, 주어진 건 여기가 R차원. 어쨌든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이거의 일반적인 포함관계는 얘는 AI가 있는 제일 작은 채고 얘는 AI가 있는 채에서 이런 포함관계는 이제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여기 두 채 포함관계가 이제 주어지게 되면 큰 채에서 구한 게 일반적으로 차수가 작은 거, 이것도 이제 일반적으로 성립한다. F가 더 큰 채니까 큰 채에서 구하면 다항식의 차수가 일반적으로 작다. 이 부등식도 이제 일반적으로 성립한다. 어쨌든 보여야 되는 상황하고 이제 동치명제들을 몇 개 적었는데, 어쨌든 두 채가 같다 이걸 보여야 되는 거고, 차원으로 얘기하면 1차원이다 이걸 이제 보여야 되는 상황인데, 아까 그림이 이렇게 돼 있어서 그래서 여기가 1차원인 거를 보이는 거하고 K에서부터 2까지의 차원이 R인 걸 보이는 것도 같은 말이다. 어차피 여기가 1이면 여기가 R일 거고 또 여기가 R이면 여기가 1일 거기 때문에 K에서 2에 대한 차원이 R인 거하고도 이제 동치다. 왜냐하면 여기가 지금 R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도 동치예요. 여기가 R인 것도 이제 동치고. 그래서 이 K라는 채를 F알파로 봐도 되고 이제 E알파로 봐도 된다. 그래서 뭐 K라는 채를 E알파로 봐도 되고, 그리고 이런 차원으로 봐도 되고, 그리고 이계수 최소계약 방식이 R이다라고 보는 거랑도 마찬가지다. 근데 여기 이미 R보다는 이미 커요. R보다는 크기 때문에 결국 이쪽 부등식만 보여도 결국 이쪽 부등식은 원래 있으니까 또 등호나 부등식이랑도 같은 말이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F계수 최소계약 방식의 차수고, 결과적으로 이거를 보여도 된다. 이거를 보여도 된다. 증명도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이 부등식을 보이면 저체가 같다라는 거에 대해서 보인 거다. 또 같은 얘기고 사실 풀이도 사실 제가 그렇게 적었는데, 얘는 F알파라고 봐도 되고 이제 E알파라고 이제 봐도 되는데, 만약에 이제 E알파라고 본다면 여기가 결국 여기가 알파를 넣은 최소계약, 이계수 최소계약 단식 차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차원인데, 이게 지금 R인데 R보다 작다는 것만 사실 보이면, 이게 R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것만 보이면 여기가 이미 R이기 때문에 이게 R보다 작거나 같고 여기가 이미 R이라는 얘기는 여기가 1이라는 얘기를 또 보인 거랑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보이면 증명이 끝나는 거예요. 이걸 보이면 증명이 끝난다. 그래서 그렇게 증명을 하면 돼요. 또 그렇게 증명을 하면 되는데, 뭐 밑에 다음 페이지에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여기 써볼게요. 얘하고 얘가 이렇게 성립한다라는 상황은 얘가 정의를 보시면 2를 계수로 갖는 알파 계수 최소 계약 다항식이니까 이 오른쪽에 있는 애가 2계수 다항식이라는 거하고 알파가 근이라는 얘기를 사실 보이면, 그러니까 보여야 되는 게 사실 얘는 2가 계수에 있는 알파를 근으로 갖는 제일 차수 낮은 다항식이니까 누군가랑 비교해서 더 낮은 차수다를 보이려면 이 오른쪽에 있는 녀석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다항식, 이 다항식에 대해서 여기 2계수 다항식이 맞다라는 얘기하고 알파가 근이 된다는 얘기까지를 밝히면 사실 뭐 당연한 얘기예요. 이거를 얘기를 언급을 하면 얘가 그런 애 중에서는 차수가 제일 낮은 애기 때문에 이 부등식을 또 보이는 거다. 이 두 개를 보이면 이걸 보이는 거고 이걸 보이면 증명이 다 되는 건데, 이거는 당연하죠. 얘는 어차피 알파를 근으로 갖는 F계수 최소계약 다항식이니까 알파가 근인 건 당연해요. 당연하고 이계수인 걸 이제 보여주면 돼요. 이계수인 걸 보이면 되는데, 아까 2는 Q에다가 A1부터 얘가 이 안에는 A1부터 AR까지도 다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녀석의 개수들이 다시 AI로 써져 있어요. 문제가. 그러니까 여기는 AI들밖에 개수가 없어요. 근데 그 AI들은 2가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개수 다항식도 당연히 맞아요. 그래서 이게 당연히 맞고 얘가 성립한다 이런 언급을 하시면 돼요. 어쨌든 이런 상황들이 일반적으로 이 상황을 결국은 언급을 하려면 뭔가 얘는 A의 개수가 있는 베타를 근로 갖는 차수가 제일 낮은 다항식이 정이기 때문에 오른쪽에 나오는 그 다항식 G가 A의 안에 그러니까 A의 개수를 갖고 있고 얘가 베타를 근으로 갖는다만 언급을 하면 그러니까 여기 얘 베타가 근인 거랑 개수가 A에 있다는 것만 언급을 하면 얘는 그런 애 중에서는 제일 낮은 차수이기 때문에 이걸 보인다. 오른쪽에 있는 다항식에 대해서 근이라는 얘기하고 개수가 맞다라는 얘기까지만 하면 저 얘기를 충분히 보인다. 결국은 이 얘기를 보이는 게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이계수 다항식이 맞다는 거랑 알파가 근이 맞다는 얘기를 보이면 되는데 이거 당연하고 이건 원래부터 알파를 근으로 갖니까 당연하고 결국 이가 계수 있는 것도 당연하다. 왜냐하면 이는 그러니까 이거 다 들어간 채를 제가 잠깐 이하고 쓸 거라서 AI들이 다 있어요. 이에는 그리고 저 최소계약 다항식의 이름이 얘네들로 써 있어요. AI들로. 그래서 결국은 들어가 있다. 결국은 도 두 얘기를 확인하면 이 오른쪽하고 얘하고 이런 부등식이 성립한다는 걸 보인 거다. 그래서 그냥 순차적으로 적힌 걸 읽어보시면 여기 이제 AI가 첨가된 채가 이름이 좀 길어서 제가 2라고 약간 줄여서 썼고 어쨌든 F하고 E는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포함 관계가 있고 어쨌거나 F에다 알파를 넣든 E에다 알파를 넣든 Q알파랑 같다. E알파, F알파, Q알파 이제 다 집합이 다 같다. 아까 언급한 대로 이제 알파가 여기에 근인 거 당연하고 이계수인 것도 당연하다. 그래서 이계수, 이의 개수가 있는 것도 당연하고 근인 것도 이제 당연해서 그리고 얘가 이제 제일 차수가 낮기 때문에 이런 부등식 그대로 성립한다. 얘가 결국 R이 R보다 작거나 같다에 대해서 보인 거다. 그럼 반대 부등호가 성립한다라고 언급을 하시면서 가도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된다예요. 아까 요 얘기야. 그래서 여기가 R보다 작거나 같다를 보인 거가 여기는 이미 R인 게 문제에서 주어져 있고 이게 R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 2에서부터 2알파까지 여기가 R보다 작거나 같다. 지금 보인 게 그거 얘가 R이니까 R보다 작거나 같다를 보이면 여기가 1이어야 한다. 여기 얘기는 이제 그 얘기를 써놓은 거가 돼요. 그래서 같아야 한다. 결국은 이걸 보이는 게 증명이다. 이걸 보이는 게 증명이고 그걸 보이기 위한 일반적인 상황은 얘가 이제 이계수 다항식이다를 보이면 된다. 네, 뭐 나머지 질문 하나는 뭐 최소계약 다항식을 구하는 문제여서 그냥 이거를 근으로 가는 최소계약 다항식 구하는 문제여서 그냥 제곱하시면서 뭐 구하시면 된다. 그리고 이제 루트 2까지는 이제 개수로 써도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루트 1을 넘기고 제곱하시면 된다. 그럼 여기 전개하다 보면 이제 루트 2가 들어가 있는 표현이 당연히 나올 거고 그래서 결국 다 넘기면 이런 표현이 그대로 나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문제에서 준 원소를 잠깐 베타라고 두고 이제 제곱을 하다 보면 이런 식의 2차식이 자연스럽게 나오기 때문에 그냥 베타를 잠깐 x라고 쓴 2차식이 당연히 베타를 근으로 갖는다. 그래서 x제곱 빼기 2루트 2 x 더하기 3 그런 2차식 저 2차식이 당연히 얘를 근으로 갖는다. 그럼 어차피 이제 2차식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1 아니면 있고 1이냐 여부만 구별을 해도 되는데 당연히 1일 리는 없다. 어차피 여기 i가 있고 여기는 i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1일 리는 없다. 1일 리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2다. 결국은 저 맨 위에 써져 있는 애가 최소계약 다항식이 맞다. 그래서 지금은 뭐 2차식 중에서 가리고 있기 때문에 1인지 아닌지만 구별해도 되고 뭐 i만 쳐다봐도 1이 될 리가 없기 때문에 2가 분명히 맞다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다.
뭐 그다음 문제는 저희가 이제 그 체하고 군 사이의 1대1 대응 관계를 적용을 해서 이제 두 체가 이제 유한첨 분해체 분리학대체 개념이 다 성립하는 상황이라면 저 K랑 F 사이사이에 있는 부분체하고 이 갈로하군 사이사이에 있는 부분군들이 하나씩 대응이 있다. 그리고 역대응 관계가 있다. 그래서 여기 어떤 중간에 있는 체에서 밑에까지에 대한 그 지표값하고 그 대응하는 체하고 위에까지에 대한 그 차원값하고 같다. 그래서 여기 아래쪽에 생기는 지수값하고 여기 위쪽에 생기는 차원값하고 같다. 뭐 그런 상황들을 적용을 하면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일단 문제를 읽어볼게요. 보시면 여기 이제 K하고 Q는 차원을 270이다라고 줬고 여기 뭐 갈로학대체다 정교학대체라고 준 게 여기 유한 분해 분류 개념이 다 있어서 1대1 대응을 적용해도 괜찮은 체다. 그래서 여기 1대1로 대응하는 얘기들을 적용해도 괜찮은 상황이다. 그다음에 이 갈로하군은 저희가 만약에 K가 유한체면은 순환군이라는 언급을 안 해도 무조건 순환군 보장이 되어 있어요. 근데 Q가 소체에 있는 상황이면 얘가 K가 어떠냐에 따라서 순환군인지 아닐지를 모르는 건데 순환군인 것까지 보장하고 해라. 순환군인 것까지 적용해라. 사실 이쪽에 이제 순환군 상황이 이제 보장이 되고 시작을 하게 되면 순환군의 부분군은 또 다 순환군이다 그런 얘기도 적용할 수 있다. 그것도 순환군은 약수마다 군이 하나씩 있다라는 얘기도 필요하면 적용해도 된다. 그래서 얘가 순환군이면 사이사이 있는 애들 다 순환군이다. 필요하다면 적용을 해도 되고 어떤 약수마다 부분군이 혹시 한 개씩 있다라는 개념도 필요하면 적용을 해도 된다. 어쨌든 얘가 순환군이다까지도 이제 있고 그다음에 K가 이제 루트 1을 갖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밑에 Q 루트 1이라는 체가 분명히 있다. 그래서 뭐 루트 1을 포함하는 뭐 부분체 개수를 풀이 과정과 함께 결국 Q 루트 2보다 큰 체들을 적어라라는 상황으로 보시면 돼요. 여기 사이에 Q 루트 2라는 체가 있고 루트 1을 포함하는 체이면서 K의 부분체라고 했으니까 이 중간에 Q 루트 2라는 체가 있고 그 사이에 Q 루트 2하고 K 사이에 있는 부분체가 몇 개인가를 물어봤다. 그래서 여기 중간에 Q 루트 2가 있고 이 위쪽 사이에 몇 개의 체가 있느냐가 질문이고 그럼 대응하는 이쪽으로 넘어가면 이쪽 대응하느라 밑에 쪽으로 몇 개의 군이 있느냐를 세는 거랑 같다. 그런 상황이. 어쨌든 이제 Q 루트가 저렇게 중간에 있다.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쪽 사이사이에 체가 몇 개가 있느냐가 질문이고 그거를 이쪽에 몇 개 부분군이 있느냐를 세도 된다. 1대1 대응이 있고 역대응 관계가 있어서 이쪽에 적을 차원값하고 여기 아래쪽에 적을 지표값이 같고 그럼 이쪽에 대해서 알아내고 뭔가 답을 하면 이쪽에 대한 답을 하는 거랑 같다. 그냥 여기서 그냥 써놓고 갈게요. 그러면 일단 QT하고 Q의 차원이 2인 건 분명하고 저희가 2라면 여기가 2다. 역대응 관계가 있어서 여기가 이제 2고 아까 여기 전체가 이제 270으로 주어져 있었어요. 270으로 주어져 있었고 여기가 이제 135다. 그럼 여기도 이제 135고 그럼 여기 사이사이에 이제 부분군이 몇 개가 있느냐에 대한 답을 하면 저 사이사이에 체가 몇 개가 있는가에 대한 답을 한 거랑 같고 얘가 순환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얘도 순환군이고 순환군은 부분군이 안에 몇 개가 있느냐를 세는 게 약수마다 하나씩 있기 때문에 이 사이에 대해서 부분군이 몇 개가 있느냐가 이거의 약수가 몇 개가 있느냐를 세는 거랑 같다. 그래서 이거의 약수를 세면 여기 부분군이 몇 개가 있는 거를 센 거고 그 개수는 곧 저 위쪽에 체가 몇 개 있는 거를 센 거랑 같다. 이게 순환군 얘기까지 문제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 된다. 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얘가 부분군이 몇 개가 있느냐를 세는 부분이 답이 된다. 그리고
뭐 주어진 숫자 상황에 보면 이제 135가 이제 뭐 차원이고 저 군에서도 이제 135인 상황이 되고 순환군얘기도 다 있기 때문에 결국 약수 개수를 세면 된다. 얘도 순환군의 부분군이라 이제 순환군 얘기가 다 성립하고 개수가 135개인 순환군이다. 135개가 위수인 순환군이고 부분군의 개수가 이제 약수의 개수를 세는 거랑 같다. 그래서 135를 이제 인수분해해서 약수의 개수를 세면 8개가 되고 그게 곧 여기서 물어본 체의 개수하고 같다. 어쨌든 순환군의 부분군 개수는 약수 개수를 세면 같다. 다음 67번 기출 문제 볼게요. 여기 문제상을 잠깐 보시면 이제 그 H하고 이제 N에 대한 조건 중에 지금 N 쪽에는 정규 부분군이라는 조건이 있고 뭐 H는 아직 그냥 부분군이라는 조건만 있는 상황에 대해서 또 위수를 주고 나서 뭔가 이제 부분군을 보여라 라는 얘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얘가 이제 군이냐라는 상황에 명제를 적었는데 뭐 부분군 두 개에 대해서 곱한 집합의 군이가 이게 일반적으로 보장이 없고 아닌 예제들이 있고 한 개라도 정규라는 상황이 있으면 이제 군이란 보장이 된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 한쪽에 정규 얘기가 있기 때문에 곱한 집합에 지금 문제 상황에서는 군이란 보장이 있다. 얘가 또 군이란 보장이 있다는 얘기가 되면 이제 뭐 라그랑지 정리를 쓸 수 있고 개수끼리 나눈다는 얘기도 쓸 수 있다. 그리고 혹시 둘 다 정규였으면 이쪽도 정규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 어쨌든 지금은 요 얘기가 지금 뭐 성립하고 있고 이 개수끼리 나눈 얘기도 쓸 수 있는 상황이 맞다. 그리고 제가 이제 곱한 집합의 개수는 뭐 각각 개수는 교집합 개수를 나눈 개수랑 같고 이 등호 상황은 여기 제일 위에서도 성립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설령 분이 안 되더라도 얘가 분이 안 되더라도 개수를 셌을 때는 이 개수하고 같다요. 이게 군이 아니어도 개수가 같아요. 군이 되든 말든 이건 개수가 같고 지금 어쨌든 군이 되기 때문에 라그랑지 정리도 쓰는 게 맞다. 그러니까 쓸 수 있다. 그리고 여기 최종적으로 보이라는 게 H하고 N이 이제 부분군인 거를 보여라가 이게 최종적으로 해야 될 일이에요. 뭐 똑같은 말 중에 이제 이게 포함 관계가 있다라는 거하고 교집합이 더 작은 집합하고 같다라는 것도 이제 같은 말이고 뭔가 이걸 보여도 돼요. 그래서 교집합에 대한 개수 상황들을 좀 세보는 것도 이걸 보이게 한 방법이 돼요. 간단하게 그냥 그대로 그냥 풀이를 볼게요. 보시면 일단 얘는 군이 다. 왜냐하면 정규 얘기가 N에 있기 때문에 얘는 이제 군이 된다. 그래서 일단 라그랑지 정리를 쓸 수 있다. 그래서 일단 뭐 이거의 개수는 이 개수들에 대해서 이렇게 쓰는 상황이랑 언제든지 같고 이건 문제에서 이제 준 조건은 그대로 쓴 거고 결국은 이 상황이 전체 군도 문제에서 준 숫자가 200이고 이제 라그랑지 정리해서 나눈다. 그래서 이 숫자하고 이제 200하고 나누니까 200하고 나누니까 40을 양쪽에서 뽑고 나면 여기 남아있는 숫자들 40을 뽑고 난 나머지 숫자들끼리 나눈다. 그래서 저기 왼쪽에서 40을 나눈 숫자랑 여기 200에서 40을 나눈 숫자 얘네들도 이제 나눈다. 5는 나누는 게 이제 1과 5밖에 없으니까 얘가 이제 둘 중에 하나다. 1 아니면 5다. 근데 어차피 8하고 뭔가를 나눠서 5가 될 수는 없으니까 어차피 8의 약수가 1, 2, 4, 8이고 1, 2, 4, 8하고 8하고 나누면 또 1, 2, 4, 8이 나올 거지 5가 나오는 일은 불가능하다. 5가 불가능하다라는 거는 1일 수밖에 없다. 1일 수밖에 없다는 거는 이제 분모의 개수가 이제 8개이다. 근데 문제에서 이제 H의 개수도 8개인가 문제에서 준 숫자고 결국은 부분 집합도 8개고 H도 8개라는 얘기는 집합이 같아야 한다. 같은 집합이다. 같은 집합이다는 저 포함관계랑 동치다. 결국은 이걸 보이면서 이제 저 포함관계를 보인 거고 이제 이걸 보이는 과정에서 이 교집합의 개수가 8개인 거를 밝히면서 얘기를 한 건데 교집합의 개수를 밝히는 과정에서 뭐 라그랑지 정리 같은 걸 적용하고 얘가 이제 5가 되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상황들을 적용해 보면 뭐 개수가 8개고 집합이 같다.
그다음에 다음 기출 문제에서 이제 필요한 내용들 역시 좀 볼게요. 이제 15라는 숫자에 대해서 뭐 정역이 있느냐라는 질문하고 체가 있느냐라는 질문은 동치의 질문이다. 왜냐하면 유한 정역은 체가 보장되기 때문에 혹시나 정역이 존재하면 그 정역은 또 체가 되기 때문에 저 유한이수에 대해서는 정역인지 여부하고 체인지 여부는 동치의 질문이다. 그리고 저희가 체는 한 소수의 거듭제곱 위수만 가능하기 때문에 15를 위수로 가는 체는 애초에 없다. 그리고 이게 없다라는 얘기면 정역도 없다. 어쨌든 15라는 숫자에 대해서는 체도 있을 수 없고 정역도 있을 수 없다. 그다음에 저기 위수가 P의 n제곱 위수인 체에 대한 덧셈을 본 덧셈군하고 뭐 이런 Z의 P의 n제곱이라는 이 덧셈군하고 이제 동형 개념이 성립하느냐. 여기도 그냥 숫자를 적어볼게요. 차라리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125를 보고 이제 125개 위수를 갖는 유한체하고 이 덧셈군하고 이제 군으로서 동형이냐 여부를 생각을 해보면 여기 있는 원소들은 무조건 5번 하면 0이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원소들은 무조건 5번 하면 0이 되고 여기는 예를 들어서 1 같은 애는 뭐 125번을 더해야지만 0이 되지 5번 돼서 0이 안 돼요. 여기는 5번 돼서 0이 안 되는 애들을 많이 갖고 있고 여기는 무조건 5번 더하면 0이 되는 애들만 있어서 동형이 아니다. 그러니까 저게 n이 1일 때만 사실 동형인 거지 일반적으로 n이 1이 아니면 동형이 아니다. n이 1일 때만 동형이고 뭐 2 이상부터는 동형이 아니다. 그 다음에 얘하고가 이제 혹시 동형이냐라는 상황은 어차피 덧셈만 보자면 얘는 이제 가왕군이고 그럼 가왕군을 분류하는 상황들을 쭉 적다 보면 그러니까 원소를 125개 갖는 가왕군을 다 적어보면 이 3개밖에 없는데 이 3개 중에 하나랑 동형이 맞는데 뭐 같은 얘기지만 여기 있는 애들은 무조건 5번 더하면 항등원이 되는 애들만 있어요. 5번을 더하면 모두 항등원이 되는 애들만 있고 그래서 여기 같은 애들은 예를 들어서 0,1 같은 애들은 5번을 더해서 항등원이 안 되는 애가 있고 여기도 물론 1 같은 애가 이제 5번 돼서 0이 안 되는 애가 있고 결국은 Z5가 아닌 형태가 한번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5번 만에 0이 안 되는 애들을 갖고 있다는 얘기고 얘는 무조건 5번 더하면 항등원이 되는 애들이니까 Z5가 아닌 애가 한 번이라도 써지면 얘하고 다른 상황이 돼요. 결국 얘가 그 5번 돼서 다 0이 되는 상황이고 얘네들은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 얘랑 동형이 맞다. 그래서 항상 그래요. 그래서 뭐 이거 n개 곱한 덧셈군과 이 덧셈군하고는 항상 동형이 맞다. 뭐 같은 얘기지만 그러면 이런 애가 뭐 똑같은 얘기지만 만약에 저희가 그냥 보통 쓰는 Z125에 대한 덧셈을 쓰고 뭔가 곱셈을 다르게 잘 정의를 해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덧셈을 그대로 가져가고 곱셈을 잘 정의해서 체가 되는 게 가능한 거냐?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체가 되려면은 덧셈 구조가 이런 구조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냥 덧셈 구조가 이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곱셈을 어떻게 줘도 얘가 체가 되지는 않는다. 이제 이런 상황들을 이제 적용을 해보면 뭐 풀이보다 그 관련된 내용을 차라리 먼저 볼게요. 문제는 읽어볼게요. 문제를 보시면 이제 Z60이라는 환을 주고 나서 저 녀석에 대해서 만들 수 있는 상환들을 다 고려를 했을 때 그 상환으로 체가 가능한 게 뭐가 있느냐를 따져봐라가 사실 문제예요.
그래서 Z60의 상환들 중에서 채가 될 수 있는 거를 다 따져와라가 문제인데, 어쨌든 저기 Z60 같은 경우는 그 60을 위수로 갖고 있고 뭐 약수 중에 이제 15가 있기 때문에 상환을 구하다 보면 위수 15짜리 상환이 생길 텐데, 위수 15짜리 상환이 채가 되는 상황이 가능하냐? 예, 불가능하다 해요. 어차피 이게 소수의 거듭 제곱 숫자가 아니면 아예 채가 되는 게 불가능하다. 그렇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60에 대해서 결국 상한의 위수들이 나올 수 있는 게 결국은 얘하고 또 뭔가 나누면 다시 60의 약수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위수로 가능한 상황들은 60의 약수면 다 가능하기 때문에 뭐 약수 중에 2도 있고 3도 있고 5도 있고 뭐 6도 있고 15도 있고 할 텐데, 지금 15 같은 숫자, 그러니까 소수가 다른 게 곱해져 있는 숫자, 그러니까 상한의 위수 중에서 이런 위수가 나오는 상환들은 채가 되는 건 아예 없다 해요. 그래서 이런 소수 두 개가 곱한 위수들은 채가 되는 가능성이 아예 없고, 그러면 이제 이 녀석의 그 약수 중에서 소수의 거듭 제곱 약수가 4가 딱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적은 게 얘인데, 결국 얘를 자르게 되면 이제 4의 배수는 15개가 있고 15개랑 뭐 60개를 다시 자르면 다시 4개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뭐 소수 다른 게 곱해진 상황은 채가 되는 게 아예 불가능하고, 혹시나 채가 될 만한 가능성이 있을 만한 애는 요 숫자밖에 없는데, 제가 혹시 채가 맞느냐라는 상황을 좀 보면, 어쨌든 얘는 순환군을 잘랐기 때문에 순환군이에요. 그래서 저 상황은 순환군이고, 만약에 원소 4개짜리 채에서 덧셈을 보자면, 저 원소 4개짜리 채에서 덧셈을 봤을 때 4번까지 가야만 0이 되는, 그러니까 위수가 4가 되는 물건이 저 덧셈군 안에 있느냐? 없다. 왜냐하면 여기는 2번 하면 다 0이 되는 애들밖에 없기 때문에 4짜리 물건을 찾을 길은 없다. 근데 여기는 4짜리 물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환군이기 때문에 결국은 채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결국 결론은 어떤 결론을 지금 드린 거냐면, 이거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상환의 위수들은 60의 약수가 다 가능한데, 만약에 15같이 아예 소수 거듭 제곱이 아닌 애들은 아예 채가 되는 상황이 아예 가능하지가 않고, 소수의 거듭 제곱 위수가 되는 환을 보더라도 채가 되는 일은 가능하지 않다. 그럼 어떨 때만 가능하냐면 상한의 위수가 딱 소수가 나올 때만 채가 되는 게 가능하다. 그래서 상한이 딱 2개가 됐을 때 Z2랑 같은 채, 상한이 딱 3개가 되면 그때가 Z3이랑 같은 채, 딱 5가 되면 그때가 Z5랑 같은 채, 더 이상은 없다. 소수일 때만 나온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냥 썼는데, 결국은 2의 배수는 15개가 있고 2의 배수는 30개가 있고 나누면 이제 2개고 Z이고, 그러니까 사실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가 이 개수하고 사실 같고, 그래서 이제 뭐 저거 Z에 Z3, Z5랑 동형이고, 이거 외에는 더 이상 없다. 채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이 3개가 전부다. 그래서 그 3가지를 다 이제 직접 곱시킨 거를 R이라고 뒀기 때문에 얘가 결국 R이고, 지금 표수를 물어보고 있는데 어쨌든 표수가 2하고 3하고 5니까 최소 공배수 구한 30이 이제 표수다. 어쨌든 채가 이거 3개밖에 없다는 거를 뭐 확인할 수 있느냐예요. 그래서 채는 이 3개밖에 없다. 이 대수 제일 마지막 문제 볼게요. 보시면 뭐 알파가 첨가된 채 이름을 뭐 K다라고 줬고,
Q하고 저 K까지는 차원이 100이다 라고 줬고, 이 갈로아군에 있는 함수 중에 하나는 시그마라는 이름이면서 알파를 알파 여건으로 보낸다. 저게 이제 시그마에 대한 정의고, 그리고 중간에 또 여기 알파랑 알파 여건을 더한 원소가 첨가된 체의 이름을 F다라고 줬고, 그 옆에서 Q까지의 차원을 구해라. 해라. 잠깐 보시면은 여기부터 확인해 볼게요. 이제 저기 알파의 정의가 아까 여건으로 보내는 게 정의였는데, 알파의 정의가 알파를 알파의 여건으로 보내는 게 정의였는데, 어쨌든 뭐 덧셈을 따로 보낸 다음에 뭐 이런 등호는 그대로 성립을 하고, 이제 알파는 일단 동형사상이니까 뭐 덧셈 보전할 거고 이대로 성립을 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정의 자체가 이제 알파를 알파 여건으로 보내는 거고, 그럼 이제 여건도 다시 여건으로 보낼 거니까, 일단 알파의 정의가 여건으로 보낸다라는 정의고, 그 정의에 맞춰서 보면 이렇게 나올 거여서 어차피 뭐 더한 거는 바꿔봤자 똑같은 거니까 뭐 등호가 되고 있다. 이 등호가 지금 된다. 해야 된다. 그리고 이 고정체에 대한 표현은 이제 여기 시그마에 의해서 이제 고정되는 것들을 다 모으는 상황이 정의고, 어쨌든 얘가 지금 고정이 되고 있다는 걸 확인을 했기 때문에 시그마로 고정되는 걸 다 모으다 보면 얘도 당연히 모인다. 얘가 지금 고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등호가 성립했다는 게 얘가 고정된 거고, 고정된 걸 다 모으면 당연히 있다. 당연히 있는 거고, 그럼 결국은 여기 첨가된 체하고 얘는 당연히 포함관계가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등호 상황을 확인하게 되면 뭐 이 포함관계는 그대로 지금 확인을 한 거다. 저 포함관계는 확인을 하고, 일단 이거하고 이거의 포함관계에 대한 확인을 조금 전에 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포함관계는 이런 포함관계가 있다. 여기가 확인이고, 아까 문제에서 준 게 Q에서 저기 K까지는 차원이 100이다. 여기까지도 이제 문제에서 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시그마는 여건으로 보낸다가 지금 아까 정의였기 때문에 당연히 두 번 하면, 이제 뭐 시그마 유수를 묻고 있는데, 당연히 두 번 보내면, 한 번 보내면 여건이고, 그래서 한 번 보내면 여건으로 가고, 그걸 다시 한 번 보내면 다시 여건으로 보내면 다시 알파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여건으로 보내는 게 정이니까 보내고 또 보내면 당연히 자기 자신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항등사상이에요. 알파가 알파로 가는, 얘는 분명히 항등이고, 항등사상이다라는 게 결국 두 번 했더니 항등원이 됐다라는 게 그대로 유수가 2다라는. 결국 이제 시그마가 정의에 의해서 유수가 2다. 시그마 유수가 2다. 이름 잠깐 H다라고 해서 시그마 유수가 지금 2고, 결국 이게 2라는 거는 역시 여기 대응 관계에 의하면, 또 역대응 관계에 의하면 여기가 2라는 얘기는 얘하고 대응할 수 있는 고정체 이쪽으로 여기가 2다. 그리고 지금 문제 상황은 여기 차원을 구하는 게 문제예요. 여기 차원이 얼마인가가 문제예요. 여기 차원이 얼마인가가 문제고, 여기는 100차원으로 준 게 있어요. 그러니까 100차원인 게 주어져 있고, 그러니까 전체 차원은 100으로 주어져 있고, 여기가 얼마인가 이게 문제예요. 얼마인지를 구해라 이게 문제. 그럼 결국은 전체가 100이란 얘기는 여기도 알고 있는 거죠. 여기도 50이라는 걸 알고 있고, 여기는 50이라는 걸 사실 알고 있는데, 여기를 구하는 게 문제인데, 그러면 여기를 알아도 되죠. 여기를 알아도 어차피 곱해서 50 되는 숫자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를 물어봤지만 여기를 알아도 돼요. 여기를 알아도 되고, 여기의 관계나 여기의 관계를 좀 보면 되는데,
여기하고 여기를 보면 다항식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 여기는 알파만 곱하면 다항식이 바로 생기기 때문에 그냥 알파만 곱하면 바로 다항식이 생기니까 그래서 결국 넘겨서 다시 쓰면 그래서 이 첨가하고 있는 물건에다 그냥 알파만 바로 곱하면 뭐 전개하면 알파 제곱 뭐 이거 전개하면 1이고 결국은 이 부분을 이제 이쪽으로 넘겨서 쓰면 당연히 0이고 그래서 여기를 개수로 갖는 다항식을 자연스럽게 2차식을 하나 쓸 수 있다. x제곱 이거 x 마이너스 1 그런 다항식을 쓰면 여기 개수 다항식이 여기까지 개수로 써도 되는 그러니까 여기 알파를 이제 미지수로 쓰게 되면 그래서 여기 알파 자리를 잠깐 미지수로 쓰게 되면 이런 다항식이 그러니까 여기를 개수로 써도 되는 다항식이면서 여기다 쓸게요. 어떤 2차식 중에서 알파를 근으로 갖는 F개수 다항식을 어렵지 않게 쓸 수 있다. 알파를 구하면서 바로 2차식이 나오기 때문에 그럼 그렇다라는 거는 여기 차원이 2보다 작거나 같다. 지금 여기 2차식이 나왔다는 얘기는 여기 차원이 2보다 작거나 같다를 확인한 거랑 같은 거예요. 근데 이미 여기는 2예요. 여기는 2고 여기는 2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럼 여기가 1일 수밖에 없다. 1일 수밖에 없다. 여기가 1일 수밖에 없다는 걸 밝혔으면 여기도 이제 밝힌 거다. 50이라는 걸 밝힌 거다. 결국은 여기가 2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하고 여기가 2라는 얘기가 합쳐지면 이쪽이 1이어야만 한다. 1일 수밖에 없고 여기는 50이라는 답을 하면 된다. 그럼 그 과정들에서 필요한 얘기는 여기가 2기 때문에 저기가 2다라는 얘기가 필요하고 요 다항식에 대해서 알파가 근이다라는 얘기가 필요하다. 뭐 여기 빈칸을 써보자면 K하고 K 여기 위의 차원도 있고 KH하고 Q에 대한 차원은 50이다. 그래서 혹시 여기를 알아낼 수가 있나 여기를 알아낼 수가 있나 둘 중에 하나를 뭔가 알아낼 수 있느냐 그런 상황들을 보면 된다. 그래서 물음표 중에 하나라도 알면 답을 할 수 있다.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구하시면 돼. 이제 그 시그마랑 합성한 상황들은 이제 항등사상인 상황이 되고 자체적으로는 당연히 항등사상이 아니어서 이 수가 2가 되고 여기 아까 위쪽의 차원이 지금 2가 되고 여기 차원이 이제 2가 되고 뭐 전 녀석을 쭉 보내면 이제 제자리로 돌아가는 상황이 돼서 요 밑에 요체가 오고 그래서 F가 이제 더 밑에 있는 채로 이제 들어가는 상황이 되고 여기 이제 포함 관계가 있고 이제 여기 이제 2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아까 썼던 요 2차식은 이제 알파를 근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 차원이 2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 차원이 이제 2보다 작거나 같고 여기가 1이어야만 한다. 그리고 여기가 50이어야 한다. 전체가 100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이거 50이다. 여기까지가 저희 대수 문제들이었던 거예요. 지난주에 해석한 50번까지 있는 자료를 드렸고 오늘 51번부터 이제 끝번까지 있는 자료를 드렸어요. 해석한 문제 잠깐 몇 개 볼게요. 그냥 평균값 정리를 그냥 여기 지금 적어놨고 여기 그냥 91년도 첫 번째 문제 상황은 이제 평균값 정리 상황으로 이제 답을 좀 해내면 되는데
일단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부등식 얘기를 잠깐 적어보면 이제 뭐 양수인 x에 대해서는 이제 x하고 sin x하고 이제 이런 범위가 이제 성립을 하고 그리고 이제 sin x보다 더 작은 1차식이 이제 혹시 필요한 상황이 되면 그러니까 저기 1사분면 내에서는 뭐 이런 1차 함수가 당연히 이제 sin x보다 더 작은 쪽에 있는 1차 함수고 뭐 여기 기울기 상황을 정확하게 구하면 뭐 여기는 이제 2분의 파이고 여기는 1이니까 이제 기울기가 파이분의 2고 그리고 이 1차 함수는 이제 파이분의 2x라는 1차 함수고 예. 예, 그래서 뭐 복소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부등식이 필요할 때가 있고 어쨌든 지금 상황은 이제 뭐 양수라면 이제 이런 부등식이 성립을 하고 물론 음수라면 이제 뭐 반대 부등식이 성립하는 뭐 그런 상황에 대해서 부등식을 적용하실 수 있다. 예. 뭐 결국 이제 평갑정리 상황을 이제 적용을 할 건데 어차피 이제 뭐 이런 상황의 모양이 이제 평갑정리에서 나오려면 저 지수함수 상황이 필요하고 이제 0보다 크면 이제 sin x하고 x는 이제 x가 이제 더 큰 거고 이제 이런 구간에서 물론 연속 미분 가능력이 이제 다 성립을 하고 평갑 정리를 쓰면 이 등호를 만족하는 적당한 또 시간 이제 안에 존재하게 되고 물론 또 얘는 이제 순증가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얘하고 얘하고 c하고 이제 대소 관계에 의해서 뭐 그대로 이런 대소 관계가 그대로 이제 성립을 한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0보다 큰 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극한 얘기들을 확인하면 되고 x가 이제 0으로 접근한 우극한을 여기서 구하고 x가 0으로 접근할 때 우극한을 여기서 구하면 다우극한이 이제 1이 나올 테고 그럼 조임 정리에 의해서 이 가운데 있는 것도 여기 우극한이 결국 1이다. 그래서 뭐 좌극한도 거의 비슷한 논리를 거쳐오면 좌극한도 1이 나온다. 결국 이제 극한값이 1이다. 예, 뭐 두 번째 문제는 저기 그냥 변수만 잠깐 t로 이제 바꿔주시면 뭐 이런 극한하고 이제 같고 역수관계고 물론 지수가 이제 무한대로 접근한 형태니까 이제 무리수니까 이제 저 극한 값이다. 예, 물론 여기가 이제 역수관계인 형태고 이제 여기 지수 쪽이 물론 0에 가까이 가는 극한이면 물론 1이다. 예, 어쨌든 이 문제 상황은 여기 지수가 이제 무한대로 가는 형태이고 극한값이 2다. 예, 그냥 치환해 보시면 바로 2다. 예, 예, 그럼 뭐 상극한하고 하극한의 뭐 정의를 뭐 써놨는데 뭐 그냥 뭐 혹시 보시면 되고 예. 세 번째 문제가 이제 뭐 수열이 구체적으로 주어지고 나서 이제 상극한을 구해라라는 문제인데 뭐 그냥 저 수열은 이제 짝상 수열하고 이제 홀상 부분 수열의 이제 수렴값을 이제 구할 수 있고 뭐 짝상 수열이 1로 수렴하는 얘기하고 뭐 홀상 수열이 마이너스 1로 수렴하는 얘기를 구할 수 있고 그리고 이거 외에는 더 이상 뭐 수렴값은 없고 뭐 제일 큰 거를 구하면 1이고 제일 작은 걸 구하면 이제 마이너스 1이다. 예. 그래서 부분 수열의 수렴값 중에서 제일 큰 게 상극한이고 부분 수열의 수렴값 중에서 제일 작은 게 이제 하극한이다. 예.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뒷번호로 가면 이제 개수가 유한계냐라는 부분에 이제 문제 상황이 나오는데 뭐 그때 가서도 뭐 이 명제를 다시 보겠지만, 그러니까 우선 여기부터 그냥 적어볼게요. 저희가 이제 뭐 상극한하고 상한하고의 개념은 뭐 전혀 다른 개념이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뭐 사실 아까 이제 상극한을 구하는 개념이나 이제 하극한을 구하는 개념이 이제 뭐 여기 1로 수렴하는 거랑 이제 마이너스 1로 수렴하는 걸 보고 이제 상극한은 1, 하극한은 이제 마이너스 1 뭐 그렇게 하면 되고, 상하나항 같은 경우는 이제 크기가 가장 큰 거 작은 거 뭐 그런 개념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 상황을 보면 1에서 이제 2분의 1 더하고 4분의 1 더하고 6분의 1 더하고 그런 형태니까 이제 뭐 이 값도 있고 뭐 4분의 1 더한 거, 6분의 1 더한 거 점점 이쪽으로 가까이 가는 형태고, 물론 집합으로 구성하면 얘가 최대값 역할도 하고 상한 역할도 분명히 하니까 얘가 뭐 저 집합의 그대로 상한이자 뭐 최대값이자 그렇다. 얘가 그 상한 값이고, 마이너스 1에서 뭐 1 뺀 거, 뭐 3분의 1 뺀 거, 5분의 1 뺀 거 뭐 이렇게 뺀 형태들이 여기 쭉 있고, 결국 1로 수렴하고 있고, 어쨌든 요 값이 저 집합의 이제 하한 역할이자 뭐 최소값 역할을 한다. 뭐 지금 상황처럼 뭐 상한이나 하한은 그 원소 근처에 몰려 있는 상황을 요구하는 게 전혀 아니다. 물론 상극한이나 하극한은 그 근처에 값이 몰려 있겠지만 상한하고 하는 그냥 크기만 비교하는 거니까 뭐 이런 상황이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개수가 유한계인가에 대해서 이제 상극한 주변에서 이제 개수가 유한계에 대한 요 문제는 이제 뒤에 뒷번호 문제 중에서도 다시 저희가 볼 건데, 어쨌든 미리 한번 보시고, 관련된 내용은 뭐 여기 개수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저희가 나중에 뒷번호 문제에서 다시 볼 문제고 해요. 저희 지금 쉬었다가 할게요.